역사 두 번째 시간은 세계 4대 문명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을 살펴보자면 농경이 발달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유리한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강 주변에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큰 강이었기에 사람들이 많이 정착하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생기며 문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문화의 기원이 농사이기에 영어 컬처는 밭을 갈다라는 뜻의 라틴어 쿨투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 문명이 탄생했지만 대표적으로 4대 문명으로 구분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있죠. 이 중 최초로 발생한 것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입니다. 두 지방을 오리엔트라고 부르는데 해가 뜨는 지방이라는 뜻으로 지중해의 동쪽 나라를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의미는 두 강 줄기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해당하죠. 기원전 3500년경에 재배와 목축 기술을 가졌던 수메르인이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가축을 길렀던 것으로 밝혀졌죠. 수메르인들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했는데 긴 수로를 파고 강물을 끌어와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관계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홍수나 가뭄을 막기 위한 치수 사업도 했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자 우르 등과 같은 많은 도시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청동기를 사용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부족을 확장시키게 되죠. 이러한 도시국가들이 통일해서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왕국을 아카드 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국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하였죠. 이를 신권 정치라 하였는데 도시를 성벽으로 보호하고 도시 중심에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를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만들어졌는데 신전뿐만 아니라 집, 점토판, 성벽에 쓰이며 귀중한 재료였죠. 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지구라트 신전의 모습입니다. 진으로 만든 벽돌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고 그 크기로 규모나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발전한 문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많은 인류의 유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인 서령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쐐기 문자라고도 불리죠. 점토 위에 뾰족한 갈대 끝이나 금속으로 새겨 문자의 선이 쐐기 모양처럼 보였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60진법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달의 움직임을 토대로 1년을 12달로 하는 태음력을 만들기도 했죠. 또한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를 통해 바퀴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후 바빌로니아 왕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집트 문명을 살펴보자면 나일강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역사가이자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였죠. 그만큼 나일강 주변이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강물이 때에 따라 흘러들어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주었고 물이 빠진 후에 수확을 하면 되었었죠. 계속 풍년이었기에 이집트인들 스스로도 축복받은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신의 사랑을 받아 매년 알맞게 범람한다고 생각하였죠. 나일강 주변의 땅이 7월부터 늦가을까지 물에 잠겼는데 이때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11월에는 물이 줄기 시작할 때 땅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했죠. 나무 괭이로 굳어진 흙덩어리를 부수고 소가 끄는 쟁기로 고랑을 팠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3월에 강이 다시 범람하기 전까지 곡식 포도를 수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사가 발달하여 강을 주변으로 수많은 도시국가 노모스가 세워지죠. 이후 기원전 3000년 전 도시국가를 정복하여 통일왕국 이집트가 성립되었습니다. 나일강 지형이 북쪽 바다, 동쪽과 서쪽에 사막이 있었기에 외적의 침입을 막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파라오는 이집트 왕궁을 뜻했지만 왕과 같은 의미로도 쓰였죠.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 라의 아들이자 태양신으로 여기며 최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이집트의 생명과 질서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으며 왕을 미라로 만들고 피라미드를 지었죠.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유명한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그 당시 기술로 짓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기에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80개 정도 있었는데 모두 나일강의 서쪽 강변에 있었죠. 왜냐하면 해가 지는 서쪽을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했기에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그쪽에다가 건설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를 만들며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파피루스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를 사용했는데 신성한 색임을 뜻하는 그림으로 이루어진 신성문자, 신관들이 파피루스에 기록하기 위해 쉽게 변형한 신관문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간편하게 만든 민중문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는 당시 가장 발달된 문명을 이루었는데 측량술과 기하학 또한 발달하였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토지의 경계선이 사라짐에 따라 다시 농지를 나눠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일정한 자리에 시리우스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때 강이 범람한다는 것을 알아냈죠. 이를 기준으로 하여 365일의 1년을 12달로 하는 태양력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문명은 인더스 문명입니다. 기원전 3000년에서 1500년 전경에 인더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문명이죠. 강에 국한되지 않고 산간 지역부터 해안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발달했습니다. 하라파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으로 발굴된 유적지가 하라파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 도시가 있었는데 하라파, 모헨조다로, 돌라비라가 대표적입니다. 하라파는 수로시설과 곡물창고를 갖춘 도시로 문자를 사용하며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최대 도시는 모헨조다로였습니다. 죽음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리아인에 의해 멸망한 인더스 문명의 유역지이기에 이렇게 불립니다. 도시에 큰 목욕장이 있었는데 몸을 씻으며 인더스 사람들이 믿는 대지의 여신에게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도시가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서로 물길을 통해 교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더스강을 벗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무역을 했다고도 전해지는데 금, 은, 장신구, 비단 등을 교환하였죠. 이 두 문명이 무역했다는 증거로 인더스 문명의 인장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인장이 2000여 개가 넘게 발견되었는데 도장이나 부적도는 무역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됩니다. 거대한 성벽으로 이루어지고 발달한 도시 문명이었지만 다른 문명과 달리 지배자, 왕의 흔적이 없었는데 왕국이나 신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 또한 4대 문명 중 유일하게 해독에 실패하기도 하였죠. 인더스 문명의 멸망도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 아리아인들이 침략해 전쟁을 일으켜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살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른 설로는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과 과도한 경작, 산림 파괴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뚜렷한 이유로 멸망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이 인더스 문명은 인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문명은 황하 문명입니다. 중국 황하강 중하류 지역에서 성립한 문명이죠. 황토 지대에 있어서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기에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조와 수수를 재배했다고 전해지죠. 더 나아가 귀원전 2000년경에는 청동기와 문자를 사용했다고 알려지며 여러 국가들도 나타나게 되죠. 고대 국가로 하, 상, 주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로 토성을 쌓아 살았죠. 점점 규모가 커지며 신분제도가 생기고 국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를 성읍국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라는 전설적인 나라로 고고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존하는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유적들이 발견되며 중국은 실존했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죠. 치수 사업을 통해 홍수를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어서 상나라는 은나라고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실제했다고 여겨지는 최초의 중국 왕조입니다. 처음에는 상으로 불렸으나 이후 은으로 도읍을 옮겨 은나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농업, 목축이 발달하였다고 하며 청동기, 문자, 달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중 갑골 문자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를 기록하기 위해 거북의 껍질, 동물의 뼈에 새긴 상형 문자입니다. 이는 지금의 한자의 기원에 해당하죠. 주나라는 상을 멸망시키며 생겨난 국가입니다. 주나라의 왕 무왕은 왕실의 친인척과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하여 땅을 주어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죠. 봉건 제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과 달리 왕실과 제후들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지방 세력이 커지면서 대립하게 됩니다. 이후 춘추 전국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세계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주로 동양, 중국에서 사용하며 서양은 문명의 요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네 가지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명들의 특징은 모두 농사를 짓기 좋은 강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작은 마을에서 도시 국가로 규모가 커지며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계 4대 문명이고요. 다음은 바빌로니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